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카라바오컵 2차전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부상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는 나오지 못했고 아쉽게도 토트넘이 이번에도 무득점으로 첼시에게 지면서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손흥민 선수가 없는 공격 쪽에는 로셀소를 내보냈고 센터백에는 이번에도 탕강가가 출전, 그리고 이번에도 왼쪽 윙백에는 도어티가 출전. 처음에는 왜 자꾸 도어티를 왼쪽 윙백에 쓰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도어티를 쓰는 콘테 본인은 오죽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3-4-3이 아닌 케인, 모우라 투톱 체제를 쓰면서 거의 3-5-2로 뛰었습니다. 첼시는 하베르츠 대신 베르너가 나왔고 지난 경기에 MOM이었던 지에어가 빠졌으며 실제로는 3백이 아닌 4백 형태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전반 10분 토트넘 백스리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 리디거가 한 번에 토트넘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한 루카쿠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루카쿠를 수비하는 건 벤 데이비스. 일단 루카쿠 자체가 몸빵이 워낙 좋은 선수인데 센터백으로 놓고 봤을 때 벤 데이비스의 피지컬은 사실 아쉽죠. 키도 180대 초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경합이 전혀 안 되는 모습. 루카쿠가 가슴 트래핑을 한 이후 슛까지 하는데 벤 데이비스가 팀에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17분 첼시의 선제 득점. 코너킥 상황에서 마운트가 올린 공을 리디거가 헤더로 넣는데 물론 골리니의 공중볼 처리가 아쉽기는 했지만 살펴볼 요소가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콘테 감독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맨투맨 수비를 사용하는데 맨투맨 수비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는 수비를 요구하죠. 이제 여기서 리디거의 맨투맨은 탕강가가 놓치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는데 코너킥이 올라오기 전에 페널티 박스 밖에 있던 아스필리쿠에타가 박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순간적으로 아스필리쿠에타를 막는 토트넘 선수가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아스필리쿠에타가 탕강가의 진로를 방해하고 그 사이 리디거가 헤더로 마무리. 에메르송이 아스필리쿠에타를 잡든지 토트넘 선수들이 콜플레이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토트넘의 적극적인 콜플레이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22분 오도이 선수의 유유슈팅 장면. 오도이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은 이후 자신있게 윙크스를 따돌리고 유유슈팅을 만듭니다. 제가 이 장면을 언급한 이유는 보면 첼시는 사르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 물론 로셀소가 한 발 늦게 수비에 가담하긴 하는데 전반 내내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사르가 공격을 가담하는데 이를 막을 선수가 없는데 이게 결국에는 토트넘이 센터백을 한 명 더 두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한 명이 부족한 거죠. 즉 투엘 감독이 들고 나온 백포 전술을 막으려면 탕강가가 에메르송 쪽으로 지원을 가든지 해서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또한 투엘 감독이 베르너와 루카쿠를 동시에 쓰면서 잘 묶어둔 거죠. 결국 전반전에는 콘테 감독이 또다시 투엘 감독에게 전술적으로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전반 38분 기준 상대 수비 지역에 진입하는 횟수가 거의 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도 콘테 감독이 괜찮았던 게 하프타임을 통해 이를 바로 대응해서 후반을 치렀습니다. 후반에 보면 수비 상황에서 백포 형태를 만들면서 4-4-2 형태로 수비에 대응하는 모습이죠. 전반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트넘이 확실히 후반에는 전반보다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메르송이 헤더로 유슈팅을 기록하는 장면도 있었고 PK를 획득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VAR 끝에 PK가 취소되면서 한 경기에 PK가 2번이나 취소가 되는 토트넘. 후반 62분에는 전방 압박이 성공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는데 이게 또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순간적으로 케파가 리디거보다 앞에 위치하면서 최후방에 있는 한 명, 즉 리디거를 골키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케파는 그냥 수비수로 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케인의 오프사이드. 그리고 투엘 감독은 콘테 감독의 대응에 맞대응을 합니다. 마운트, 베르너, 크리스텐센을 빼고 지에의 알론소, 실바를 투입하면서 백스리를 구축합니다. 그러자 콘테 감독은 로셀소를 빼고 힐을 넣으면서 3-4-3으로 또다시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결국 득점을 만들지 못했고 0-1로 패배. 최종 스코어 3-0으로 첼시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경기 중간에 역시 스카이 스포츠 중계가 퀄리티 있구나 싶었던 게 파라티치 단장 원샷 잡아주고 이어서 레비 원샷 잡아주고 이어서 콘테 감독 원샷 잡아주고 이 3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해내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아쉽기는 했지만 충분히 볼만한 경기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과 첼시를 비교하는 질문이 이제는 좀 지루하고 짜증난다. 두 팀을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오늘 경기는 우리가 승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1, 2차전을 합하면 첼시가 결승 진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경기 논란이었던 은돔벨레가 스쿼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클럽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은돈벨라가 내부적으로 자체 징계를 받은 듯한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로 토트넘은 최근 첼시와의 10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고,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가장 최근에 거둔 승리는 2019년 1월 9일, 거의 3년이 지났네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7일 새벽 1시 30분 아스날과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